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총 두 가지 기술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록산이라는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분리 흡착할 수 있는 그 흡착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두 기술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앞쪽 부분에서는 이 흡착제, 둘 다 흡착제 소지이기 때문에 흡착이 뭔지, 흡착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 각각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템플릿을 줘서 앞에 연구 자석에 있길래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걸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간단히 작성을 해봤는데요. 다른 건 사실 중요치는 않고요. 제가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흡착제 소재 화가 그 학위 전공으로서 소재, 흡착제나 촉매 소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이나 이런 것들 이용한 흡착 공정, 촉매 반응 공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꼭 지금 발표드릴 실록산이나 이산화탄소 흡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흡착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실록산 흡착제를 왜 개발했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소재를 왜 개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한 3년 전쯤에 환경부 과제로 저희가 과제 하나 진행한 게 있는데요. 그 과제는 이제 매립지가스, 지금 상암에 있는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상암에 있는 매립지나 아니면 저쪽 검단 지역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바이오가스에서 메탄가스를 중지하는 그런 연구를 중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나 아니면 해상에 존재하는 그런 LNG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고질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왜 그 기술이 필요하냐면 이게 매립지 가스나 그런 해상에 있는 천연가스에서는 단순히 메탄가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탄가스가 주성분이겠지만 예를 들어 매립지 가스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가 한 75%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가 이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매스에서 발효돼서 나오기 때문에 CO2도 상당량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매립지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의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분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VOC나 그리고 실록산, 제가 아까 이따 말씀드린 실록산이나 그런 암모니아 이런 것들 다양한 불순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례차례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순도가 높은 메탄가스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과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 기술로서 실록산 흡착제와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개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흡착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분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흡수랑 흡착을 간혹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개념들을 그려봤는데요. 앱소프션이라고 하는 게 흡수고 흡수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거의 합쳐져서 이렇게 한 성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absorption, 그 흡착, 제가 지금 말씀드린 흡착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물질의 표면에만, 겉표면에만 어떤 성분이 달라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라는 현상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분이 다른 A나 B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떤 특정 기술을 사용하면 이런 A만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B로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분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 기술은 지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 크로마토그래피나 정유 공정, 가스 분리, 제약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러면 흡착제와 이용한 흡착 분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특정 흡착제에 대해서 그 성능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흡착제가 있을 때 그 다른 그 성능이 다른 두 가지 가스에 대해서 흡착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커포넌트 A 성분, 즉 저희가 CO2라고 볼 수 있고요. CO2라고 가정하고
컴포넌트 B, 비성분, 이걸 메탄가스라고 보면은 어떤 흡착제 같은 경우는 CO2와 메탄의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CO2는 흡착이 많이 되고 그 메탄 같은 건 흡착이 적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성분이 다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합쳐져 있는 그런 믹스처를 흡착제, 어떤 특정 흡착제를 지나친다고 보면 이 흡착제는 이 A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흡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이 되지 않는 B성분, 즉 이제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흡착되지 않고 통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흡착제를 이용해서 분리공정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쉽게 A와 B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이 A와 B가 섞여 있는 두 믹스처를 한 번에 흡착제만 이제 통과한다고 보면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드럼에 흡착제가 차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의 믹스처를 통과한다고 하면 A만 잡히고 B는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발적으로 A와 B를 두 개를 이렇게 분리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거의 한 탑을 이용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A만 흡착하고 B를 이제 제거한 다음에 또 흡착된 B를 제거해야 이렇게 저희가 해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뭐 A와 B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흡착제가 들어있는 탑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동시에 하나는 이제 흡착이 진행되고 하나는 탈착이 진행되고 이런 시퀀스를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계속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계속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셔 스윙 어섭션, 흡착 원리를 이용한 분리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공정 같은 경우는 이런 탑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스킬들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흡착 공정을 잘 설계한다고 하면은 흡착의 세퍼레이션 일드나 그런 순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흡착 공정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흡착제, 어떤 성분을 흡착할 수 있는 그 소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흡착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보시는 것처럼 뭐 실리카겔이나 뭐 알룸이나 뭐 활성탄, 폴리머, 클레이, 제올라이트 등 다양한 종류의 흡착제가 사용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성분의 그 물리학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흡착제를 고르고 그것들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까지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흡착 공정 같은 경우는 이 흡착 그 공정의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더 값싼 흡착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량 생산이 많이 되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뻔한 이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실록산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는 많이 공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흡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했고 이제 특히 이제 흡착 공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특정 A 성분, 그러니까 다른 B 성분에 비해서 A 성분의 선택도가 훨씬 더 큰 소재를 개발을 해야 그만큼 더 흡착 공정의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선택도가 큰 흡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록산 흡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실록산이라는 성분이 뭐여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식의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산이라고 하면 딱 한 성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여러 가지 성분들을 총칭하는 그런 그룹 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L2, L3, D3, D4, D5들 등이 있고 L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과 옥시전, 그리고 이런 메틸 그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L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고요. 이런 실리콘과 O가 이렇게 사이클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걸 D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달려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L2인 경우는 실리콘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성분, L3 같은 경우는 3개로 되어 있는, 즉 이 그림 같은 거는 L3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같은 건 사이클렉이니까 D라고 볼 수 있고 실리콘이 5개가 되어 있으니까 D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실록산 성분들이 왜 매립지 가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른 논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실록산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원료 물질에 대해서 좀 분석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참고했더니 이런 실록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접착제나 그리고 예전에 뭐 좀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참 그 실리콘 프리 샴푸 이런 것들 많이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샴푸나 그런 뭐 린스 아니면 뭐 소프트너 이런 것들에 다양한 실록산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매립지 가스에 상당량의 실록산들이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 가스를 왜 이런 것들 CO2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메탄가스를 고순도화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실록산 성분들을 제거하지 않고 연소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록산이 이제 연소가 되면은 실리콘 옥사이드, 즉 쉽게 말해서 실리카 성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실리카 성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 하얀 성분으로 이렇게 뭐 터빈이나 그런 엔진 내부에 이렇게 침착이 돼서 다양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그 엔진의 뭐 내구성이라는 거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록산 성분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바이오가스 발전기 제작업체에서 실록산에 대한 강화된 연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실록산을 제거하는 흡착제는 일본 시라사키에서 판매하는 게 유일합니다. 시라사키에서 실록산 상용흡착제를 판매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실록산을 이제 흡착하는 성능은 괜찮은데 그 재사용을 계속했을 때 점점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왜 성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실록산 흡착제의 성능이 좋지만 그거의 내구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흡착을 계속 반복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흡착제를 다시 새 거로 교체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제에서 이 실록산을 오랫동안 사용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흡착제를 개발하는 그렇게 처리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프리리미너리 테스트로 사전 테스트로 저희가 다양한 그 활성탄계 흡착제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어떤 흡착제의 어떤 물리학적 특성을 높여야 이 실록산의 흡착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성탄의 비표면적이나 총 기공 부피 또는 매조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2나노미터에서 50나노미터 정도 사이 되는 큰 기공을 말하는데요. 그 매조기공의 부피나 그런 마이크로기공의 부피, 즉 마이크로기공은 매조기공보다 훨씬 작은 2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기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기공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조기공의 부피에 가장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에 따라 매조기공이 큰 흡착제들을 선별하고 그거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왜 재사용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시라사키 흡착제 같은 경우는 이 활성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활성탄 흡착제들은 일반적으로 그 제조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그 활성탄 표면에 카르복실 그룹이나 페놀기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작용기들이 이 실록산을 흡착하고 이거를 재생을 할 때 이 실록산이 그 고분자가 폴리머화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폴리머가 되는 실록산 흡착제가 활성탄 표면을 덮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점점 실록산 흡착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흡착제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카르복실 그룹이나 페놀기를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처리 과정이 없었을 때는 이 수분이 제거되지 않고 수분이 있을 경우에 흡착성이 쭉 떨어지고 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수분이 같이 포함된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렉 스케일 정도로 저희가 테스트를 공정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본 거고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과 시록산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를 2개를 하고 두 개 탑, 흡착탑을 사용해서 흡착작을 번갈아 가면서 시록산을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까지 TRL 3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런 공정 자체는 아직 파일럿 스케일로 진행을 파일럿 스케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TRL 3이라고 했지만 이런 시록산 흡착제 같은 경우는 제조 방법이나 그런 전처리 방법들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흡착제를 제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대량화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로는 TRL 4까지도 정도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TRL 3라고 잡아놨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선택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메탄가스와 CO2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CO2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 기술을 이용한 흡착 제거 방법이 있고요. 이 두 번째 흡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흡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샤워기처럼 뿌려서 CO2를 제거하거나 그리고 공정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액상의 아민을 똑같이 분무를 시켜서 CO2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운전 자체도 쉽고 단가가 이제 그 운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하지만 이 흡착 기술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순도 자체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리막을 이용해서 CO2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온도를 낮춰서 이산화탄소를 그런 드라이아이스 형태로 제거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흡착을 이용한 기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로 실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흡착제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상대적인 선택도를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양한 흡착제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칸이라고 부르는 알루미나를 이산화탄소 흡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루미나나 제올라이트, 활성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알칸이라고 불리는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CO2, 메탄에 대해서 CO2 선택도가 훨씬 높지만 CO2 흡착 성능 자체가 많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CMS라고 하는 이런 카본 계열의 흡착제는 이 선택도는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CO2는 메탄에 대한 선택도는 높지만 CO2 흡착 성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이 CO2 흡착 성능이 매우 크지만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저압에서 흡착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흡착된 CO2를 탈착하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이 탈착이 어렵다는 게 왜 문제점이 되냐면 이 흡착제를 이용해서 흡착 분리 공정을 계속 돌리려고 하면은 흡탈작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탈착이 어렵게 되면 다시 그거를 흡착제를 재생하는 게 오래 걸리고 또 온도를 올리면 더 운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CO2가 탈착돼야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제올라이트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올라이트 기반의 흡착제를 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얼마나 이제 이산화탄소 흡착제, 고선택성 흡착제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용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CO2와 메탄가스 모두 흡착이 많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올라이트가 갖고 있는 기본 크기는 꽤 일정합니다. 근데 그 기본 크기가 CO2나 메탄의 분자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둘 다 흡착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흡착제, 그 제올라이트 상용 흡착제에다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상용 흡착제 같은 경우는 이 소듐, 나트륨의 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나트륨 이온을 칼륨 이온으로 일부 치환을 하게 되면 그 기본 크기가 조절이 돼서 딱 절묘하게 CO2보다는 살짝 크고 메탄보다는 작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많이 흡착하되 메탄가스는 이 기공 내부로 흡착이 안 되기 때문에 흡착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흡착과 이 실선이 흡착 곡선이고 이 점선으로 표시는 게 탈착 곡선인데 흡착 곡선과 탈착 곡선에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착은 잘 되지만 탈착이 용이하지 않아서 탈착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탈착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만큼 간극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흡착과 탈착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즉 탈착을 잘 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 낸 것은 이 아주 작은 기공,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올라이트 원래에 포함되고 있는 아주 작은 기공들입니다. 이런 기공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올라이트에 중간중간 고속도로를 뚫는 겁니다. 큰 기공을 뚫게 되면 요 기존에 이런 큰 고속도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요 바깥에서 흡착되어 있는 성분들이 안쪽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데 매우 오래 걸립니다. 특히 이제 CO2 같은 경우와 CO2 분자와 이 기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흡착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또 반대로 이 안에 흡착되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개발한 고속도로가 뚫린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분자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안쪽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흡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탈착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흡탈착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게 이용해서 메조기공이 아까 고속도로 많이 뚫린 흡착제의 그런 이온 교환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O2는 많이 흡착하고 메탄가스는 거의 흡착이 안 되고 이제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요만큼 흡탈착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는 흡탈착 간극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탈착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흡착제에 흡착제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흡탈착 성능 평가나 이런 걸 진행했지만 이걸 이용한 실제 공정을 파일럿 스케일이나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해서 TRL 3이라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흡착제 같은 경우도 뭐 소재를 이제 합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TRL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한 실록산 흡착제와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가스 실록산을 바이오가스 전처리 바이오가스에서 실록산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메탄, 그러니까 바이오메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한 천연가스에서도 이런 CO2나 실록산을 제거해서 고질화된 메탄가스, 천연가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멤브레인 소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새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소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현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실록산 흡착제에 대한 그런 소재 원천 기술에 등록이 됐고요. 국내 특허 등록이 된 거에서 그 소재 특허고 두 번째로는 이 CO2를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 그거에 대한 소재 특허입니다. 그 소재 특허 두 건에 대해서 모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질문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